좋은 우리 늙은 날 정신과 의사 김석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 때 항상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이제 좋은 우리 늙은 날 이런 말을 합니다. 늙은 것이 좋다 이런 뜻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동영상을 만든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예 원장님, 그 늙은 날 그건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늙었다는 데에는 뭔가 좀 외롭고 또 뭐 처량하고 궁상맞고 또 약하고 또 자주 앓고 기운이 없고 뭐 등등 하여간 좋지 않은 뜻들이 많이 내포되어 있죠. 반면에 젊었다 하게 되면은 힘차고 기운이 있고 싱싱하고 활기 있고 뭐 그런 좋은 뜻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지요. 정말 그럴까요? 자, 요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말 중에 점잖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품위가 있고 뭐 인격이 훌륭하다든지 뭐 경망스럽지 않다든지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근데 점잖다 이런 말이 어디서 그 어원이 어떻게 되나요? 어원을 생각해 보면 젊지 않다. 젊지 않다. 다시 말하면 늙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점잖은 것은 좋은 걸 훌륭한 인품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젊지 않은 것은 훌륭하다. 젊은 것은 훌륭하지 않다. 뭐 그런 말이 된다고 할까요? 이거 뭐 제가 우스개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늙었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어렸을 적부터 우리 다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많이 들어본 말 중에 내 선배들이 나보다 좀 많이 살은 나보다 오래 산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말들 하는 말 중에 참 좋을 때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들어서 쭉 한 50살 넘어까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이제 그 우리 선배들은 내가 그분들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좋을 때다. 무턱대고 나이가 어리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어렸을 적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뭐 남들은 좋다 그러지만 그때 나름대로 어려운 게 많습니다. 첫째, 숙제해 가야 되지요. 숙제 안 해가면 손바닥 맞습니다.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성적이 나쁘면 꾸지람을 듣습니다. 이 꾸지람의 극치, 클라이막스는 방학날인데 방학날 그 성적표를 받지 않습니까? 성적표 받은 날은 집에 떳떳이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한참을 주저주저 하다가 들어갑니다. 그 즐거운 방학날은 성적표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그것이 고등학교 때 가봅시다. 소위 입시지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입시지옥은 우리 모두가 다 겪어온 과정입니다. 공부만 하면 되지요만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라는 것이 마음의 불길이 활활 탈 때 막 큰 파도가 밀어닥치는 그런 아주 경랑이 넘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공부를 하고 앉아 있으려니 공부가 제대로 잘 안 되지요. 눈앞에서는 옆집 여학생 얼굴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쩌다가 그 여학생을 만나면 얼굴이 벌개져서 저리로 도망가야 됩니다.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라온 겁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합니다. 취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에서 상사 눈치를 봐야 되죠. 그 일을 잘 해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야 되고 또 그 경쟁 속에서 버텨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결혼을 합니다. 신혼 좋지요. 정말 좋을 때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제 나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생깁니다.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이끌고 가족을 이끌고 아이들 입히고 먹이고 가르쳐야 되는데 봉급이 넉넉지 않습니다. 넉넉지 않은 걸 가지고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됩니다. 이 어려운 고비, 이 어려운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어왔습니다. 자기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생각해 봅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 월급날은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요. 월급날 되면 직원들 봉급 줄 생각에 그것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이리저리 정말 동분서주 뛰어야 되고요.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거래처가 부도가 나버리기도 합니다. 참 큰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오일 쇼크라는 것도 오고요. IMF라는 것도 닥치고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어서 지금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시험 걱정 없지요. 취직 걱정 없지요. 남의 눈치 볼 일 없지요. 아이들 다 독립해 나갔지요. 정말 편합니다.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걱정이 없을까요? 건강이 염려가 되지요. 또 이 세상 정세가 복잡해지니까 또 무슨 동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무슨 별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편합니다. 걱정이라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봅니다. 별별 염려가 다 있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좋은 일에, 나쁜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도 염려가 생깁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부가 결혼식 전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잠이 제대로 안 옵니다. 내일 손님들이 안 오면 어떡하나, 손님들이 많이 올까, 어느 친구가 올까 말까, 아버지랑 같이 입장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내 드레스를 밟으면 어떡하나,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납니다. 그렇게 결혼이라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걱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이 걱정들 중에서 가장 큰 걱정, 걱정의 왕이 과연 무엇일까요? 걱정의 왕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죽음에 대한 걱정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염려한 것도, 건강이 나빠지면 마침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것에 대한 염려, 죽음에 대한 염려, 이것이 가장 큰 염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세상 떠납니다. 떠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가 걱정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니까 죽음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억울하죠. 남들 살아서 재밌게 사는데 혼자 먼저 갈래니까 억울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 뭐 다 이루었고 다 할 만큼 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 마당에 무엇이 더 두렵겠느냐, 염려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늙은이들은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즐겁습니다.
염려를 씻어버리고 우리 늙은 날들을 즐기는 우리 친구들, 우리 동료들, 우리 연배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